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 소방본부가 최근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근직이 승진에 더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과 함께 그동안에 불합리했던 관행들에 대한 누적된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창원 소방공무원의 글입니다. 현장 근무 소방관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소방공무원 승진에서 외근은 출동이 많아 경무부서가 됐을 때만 가점이 주어지지만 내근 부서는 모두 가점을 받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아니겠습니까? 공무 목적에 부합한 다음에는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창원 소방본부의 이번 계장급 심사 승진자는 12명.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꾸리는데 심사위원이 된 부서장이 자신의 부하에 대한 심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난 2014년에는 규정을 어기고 승진 후보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생략한 채 심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부서장 몫의 근무 평가를 사실상 소방서장이 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직속 부하에 대해 부서장이 직접 해야 할 평가를 인사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뒤 부서장에게는 도장만 받는 식, 서장의 의중이 전적으로 반영돼 점수가 부여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창원 소방본부는 심사위원 7명의 합의로서 승진자를 선발하며 근무 평정은 인사부서에서 부서장과 조율을 하지만 작성을 대신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소방청은 창원 소방본부의 3년치 승진 심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진주대첩 광장 조성부지에서는 조선시대 진주성 외성 일부가 약 100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려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등 진주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중요 문화재가 발굴돼 관심을 끌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진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곳, 진주성의 오랜 역사가 흙더미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에선 길이 110m, 너비 6에서 7m, 최대 높이 4m의 진주성 외성 일부가 발굴됐습니다. 장대석으로 지대석을 놓고 그 위에 대형 기단석을 쌓은 뒤 작은 돌로 빈 공간을 메운 방식은 조선 후기 복원됐다 사라진 진주성 외성 일부로 추정됩니다. 진주성의 외성이 거의 일제강점기 때 없어진 뒤로 처음으로 이렇게 발굴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외성 발굴지 주변에선 진주성의 원형을 짐작할 수 있는 고려시대 토성 흔적도 발굴됐습니다. 또 길이 40m가 넘는 통일신라시대 인공 배수로와 당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와 기와, 고려 초기 우물 흔적까지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통일신라시대의 7세기대에서 8세기에 걸치는 기와가 다 출토되어가지고 여기가 강주 또는 진주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유적. 추가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굴구역 확대로 최종 조사 결과 발표는 내년 하반기로 연기될 예정. 진주시가 추진하던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 사업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지만 1300년 진주성의 역사를 재발견하고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는 논의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내년 4월 통영 고성에서도 창원 성산구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도 진행되고 있어 경남의 정치 지형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 고성 이군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영 고성도 창원 성산구와 함께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통영 고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 이군현 후보가 단독 출마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된 곳으로 그만큼 보수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통영시장과 고성군수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돼
내년 선거는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통영고성 보선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벌써 10여 명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야 5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도 변수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오랫동안 일당을 차지했던 자유한국당 의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고 경남의 정치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보고한 시뮬레이션 내용을 보면 중선거구제와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할 경우 경남의 지역구 의원은 현재 16석에서 11석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한 해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활주로 같은 시설들은 포화 상태여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잃을 위기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인 김해공항의 문제점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김해국제공항의 국내선 국제선 이용객은 1,706만 명. 그중 국제선 여객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년 동안 해마다 평균 12.9%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1,000만 명 달성 시점보다 7년이나 앞당겨진 겁니다. 문제는 김해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이 현재 이용객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오전 6시에서 오전 8시 사이 2시간 동안에는 3분의 1대꼴로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짐을 찾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기 일쑤입니다. 저는 현재 김해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불편한 공항으로 봅니다. 혼잡도, 그에 따른 그 출입국 시간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 전부 다 합니다. 아주 포화 상태가 되죠. 극초 포화 상태가 됩니다. 항공기 지연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김해국제공항의 지연 편수는 총 285편으로 국내 공항 전체 지연편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최대 횟수를 뜻하는 슬롯의 포화율이 98.3%에 이르러 최근 부산 싱가포르 노선 증편도 실패했습니다. 운항 신청 과정에서 이게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번복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공항공사 측은 지금의 상태로는 신규 취항이 힘들어 동남권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은 과거 3, 4년 동안은 굉장히 성장세가 컸지만 이제 슬롯 포화 같은 문제 때문에 성장세가 있긴 있겠으나 과거와 같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지는 않고 이 때문에 신공항 문제와 함께 현재 김해공항의 포화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경남의 주요 분야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 분야로 내년으로 넘겨진 경남 학생 인권조례 추진과 사립유치원 비리 이후의 대책 등을 천연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남 학생 인권조례 공청회장은 입구부터 찬반 양측의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반대 측의 고성이 오가고 급기야 단상까지 올라갔습니다. 두 차례 공청회는 모두 파행으로 진행됐습니다. 찬성 측은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강압적인 교육을 버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현장을 무너뜨려 학생과 교사 모두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교권이 신장되면 학생인권도 신장돼야 됩니다. 학생인권이 신장되면 교권도 신장될 것입니다. 닭과 계란의 관계입니다. 학생과 교사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 사이에 친화성을 빼앗고 대결 구조와 긴장 고도로 몰고 갑니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는 내년 2월 중순 이후 또 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불거진 사립유치원 비리, 경남에서도 51곳의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경남의 사립유치원 272곳에는 연간 1,300억 원이 지원돼 경남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전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대책으로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 500억 이상 투입이 되지 않을까. 현재 22.6%인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로 올려
학부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사립유치원과 경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밤사이 한파의 기세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계속해서 밀려드는 한기에 찬바람까지 더해지면서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진주와 밀양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고요. 또 이번 한파의 절정이 되겠습니다. 동파 사고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 건조함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경남 지역 모든 시군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불씨가 번지기 더욱 쉬운 조건이니까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도 창원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2도로 오늘만큼 많이 낮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한기가 가득하겠고요. 공기는 무척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영하 10도, 밀양과 김해가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도 창녕과 창원이 0도에 그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거창 영하 10도, 그 밖에도 대부분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함양과 거창, 산청이 0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는 오늘도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요일부터 기온이 차츰 오르기는 하지만 다음 주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많이 춥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야 추위가 좀 풀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오는 2021년까지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내 영남권 거점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핀테크를 활용한 고성사랑 소액기부 시스템인 공룡나라 나눔페이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함양군은 지난 24일부터 한 달 동안 2019년 일자리 특수시책 참여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2019년 황금돼지의 첫날 미륵산에서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을 위해 통영 케이블카를 조기 운행합니다. 1억 원 이상의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경남 지역의 1호 가족회원이 탄생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어제 창녕군에서 111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전종성 기부자가 가입하면서 앞서 지난 2014년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이어 경남에서 최초로 가족회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이 어제 개장식을 열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갑니다. 진주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은 지난해 8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청년 예비창업자 11명을 선정하고 컨설팅과 홍보,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과 창업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청년몰 11개 점포에서는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고 진주 비단길이라는 공용 공간을 조성해 휴게 공간과 행사 장소로 활용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